네,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해 볼게요. 네, 저번에 저희 그 지브러시 조금 하다가 말았었죠. 네. 네, 예, 어제 수업 없었는데 조금 연습해 보신 분 계세요? 저 집으로시는 안 하고 블렌더 했어요. 블렌더 했어? 아, 네. 네. 이제 블렌더 마스터 했겠구만, 이제. 네? 아, 근데 수연아, 너는 워낙 바빠가지고 어, 작업할 시간이 아니, 요새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긴 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래, 알겠어. 그 블렌더 하면서 좀 헷갈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어? 저요? 음. 근데 막 엄청 변형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어렵진 않은데, 아치형 구조물은 할 줄 모르겠어요. 아치형 구조물? 예를 네. 들면은 뭐 레퍼런스 있나? 아치형이면 약간 그 약간 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네, 네. 아, 그거 한번 보여줄게.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제 수업 없었으니까 숙제 많이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드백을 좀 먼저 드릴게요. 일단 숙제 한번 올려주세요. 오, 다현 씨 잘하셨는데? 우와. 와, 모델링 잘하셨다. 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까지 하시는데? 어, 밥 먹을 시간 빼면은 밥 먹을 시간 빼면 6시간? 6시간. 와, 되게 꼼꼼하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거 텍스트도 직접 다 넣으신 거죠? 그 블렌더에 있는 기능으로 넣었어요. 아, 와, 깔끔한데요? 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것도 잘 하셨네요. 오, 세림 씨도 잘 하셨고. 세림 씨 이거 프로젝트죠? 세림 씨 들리시나요? 네, 아, 죄송해요. 대답이 그게 안 아, 됐나 봐요. 네, 예. 그 오른쪽 거 요거 그 프로젝트 작업물이죠? 네. 음. 아니 느낌 너무 좋은데요? 와. 다행이네요. 뭔가 좀 중구난방으로 디자인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거, 와, 저 포인트만 어떻게 저렇게 잘 살려주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좀 이따 한번 제가 피드백 할 때 한번 볼게요. 네, 그, 피드백 할 때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네. 예, 그리고 지훈 씨도, 잘하셨네. 이거 프로젝트 그것이구나. 지금 세림 씨 하시는 그거 같은데. 음. 오, 수윤이, 이거 한 거야? 모델링 한 거? 네, 오, 네. 점점 좋아지는데? 어, 야, 확실히 느는 게 보인다. 밑에 거 뭐야? 썸네일. 네, 그렇게 해서 골라서 3D 진행한 거예요. 아, 다현 씨랑 하고 있는 거지? 네, 맞아요. 오, 야, 멋있는데? 오, 어, 야, 퀄리티 장난 아니다, 수연아. 다행이네요. 음, 그러면은, 잠깐만, 수윤이 올려줬고, 지훈 씨, 다현 씨, 세림 씨. 네, 다 올려주셨네요. 그러면, 다현 씨 먼저 올려주셨으니까,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일단, 이거 블렌더로 잡으신 거, 네. 네, 너무 잘 하셨고, 이 정도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어차피, 물론, 꼼꼼하게 모델링을 하면은 그만큼 페인팅 할 때 더 편하고, 이제 사실적이긴 한데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3D 아티스트로서 진짜 그 비주얼 이펙트 쪽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 이 네.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저쪽 다른 방향에서도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거 이 각도에서만 딱 보여주시고 끝나는 건가요?
그 정면이랑 네. 오른쪽 보여주려고 아, 정면이랑 그쪽에만 오른쪽은 따로 이거 캡처해 놓으신 거 없으신 거죠? 어, 네, 아, 그러시구나. 왜냐면은 보통 이제 요 각도에서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네,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요 입체적인 부분이 좀 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 그려도 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겉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들. 네, 이런 것들을 어, 최대한 재밌게 잘 잡아 주셔야지 입체적인 이런 각도로 봤을 때도 괜찮게 잘 나오고 앞면하고 옆면하고 봤을 때도 실루엣이 좀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일단은 뭐 캡처해서 보내드릴까요? 네, 한번 보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조금만 수정을 더 하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조금 보여가지고 음, 음. 이게 와. 정면이군요. 네,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 먼저. 네, 요게 정면이죠. 이 뒤에 있는 게 잠깐만 어떤 거였죠? 저 뒤에 네, 있는 집인가? 아, 요거구나. 이 네, 옆면인 그, 거네요. 네. 네, 지붕 옆면이에요. 아, 예. 제가 조금만 전체적으로 너무 다 잘하셨는데 네, 약간 이런 패턴 자체가 약간 캐주얼에 필요한 그런 어울리는 예, 그런 패턴이기도 하잖아요. 약간 요런 식으로 네, 너무 딱 요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있잖아요. 네, 요렇게 그냥 딱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약간 요런 식으로 네, 조금 바꿔줘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바꿔주시고 여기도 한 부분은 조금 약간 튀어나와 있게 좀 과감하게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쪽은 살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조금 더 과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네,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 이따가 그 수윤이가 아까 전에 이제 아치형 관련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 때 베벨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베벨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그 좀 실사적인 부분이랑 캐주얼적인 부분이랑 되게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베벨 요거 넣어주신 거는 다 너무 잘 하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안에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네.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 그 스토리. 왜냐면은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사실 좀 밸런스가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면서 재미를 줄 수도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거고. 그러니까 너무 정적이면은 그게 있어요. 좀 너무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게임 아트가 아니라 너무 막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그런 시대적 묘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느 시대에 어느 정도로 이제 오래된 건물이고 이러면은 거기에 맞게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올드하게 표현되든지 아니면은 되게 새롭게 표현이 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네, 연출적 표현이라고 있어요. 연출적 표현. 그거는 이제 여기서 스토리가 만약에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누가 막 뭘 이 안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여기 있는 파이프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약간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음, 여기에 무슨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막 넘어져 있다든지 그런 흔적들 있죠. 네, 캐릭터가 있으면은 더더욱 좋은데
캐릭터가 없으면은 그런 흔적만 가지고도 아, 여기 방금 전에 사람이 있다가 간 곳이구나, 뭐 하던 장소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딱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묘사를 하는 거랑 그런 디테일까지 같이 묘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지브러시 수업 조금 더 할 건데, 네, 지브러시하고 이제 블렌더에서 이제 응용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짜집기 하셔가지고 조금만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모델링 제가 볼 때는 다현 씨 모델링 속도가 예, 느리신 건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세요. 왜냐면은 이 정도 디테일, 왜냐면 화요일 날에 저희 수업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고작 하루밖에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요 정도 디테일로 올리신 거는 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좀 형태감 같은 거 조금 재미있게 표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런 밸런스 같은 거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것들 살짝 이렇게 깨줘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네,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요거는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사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드도 네. 여기 다 요렇게 거의 생겼죠, 되게. 그래서 요것도 약간 요런 식으로 조금 꺾어주거나 해주시면은 더 재밌게 잘 표현될 것 같아요. 이쪽 네. 뒤에,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있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앞부분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그림으로 그릴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이거를 3D 팀에서 3D로 만들었을 때 이거를 턴테이블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360도를 돌면서 이 뒷면까지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되게 쉐입이 되게 재밌게 잘 나왔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뒤를 돌고 보니까 너무 휑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까지 같이 조금 쉐입을 신경 써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잡아주시면 더 재밌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근데 보통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앞면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약간 2.5D라고 하죠, 거의. 그러니까 3D까지 이제 쫙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나중에 렌더링 걸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보여주는 부분은 디테일하고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는 부분까지, 만약에 이런 부분은 렌더링을 전체로 걸어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엄청나게 막 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보이는 공간인데 작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런 형태 있죠. 윤곽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실루엣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가장 먼저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큰 덩어리들을 먼저 잡아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을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넣어줌으로써 그렇게 배치한 다음에 나중에 포인트를 군데군데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재미있는 요소들이 이런 데로 몰리겠다.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그 보여주는 거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던 톤 있죠. 톤, 밸류 네. 플러스 이제 섀도우랑 라이팅, 그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는 실루엣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쪼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잘하셨고 1차적으로는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더 변형을 해 주시고, 여기 이쪽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요렇게 볼까 그냥, 여기 집 마당 있는데 여기 앞에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거 나무예요 혹시? 풀인가? 돌이에요? 아, 뭐 할지 아직 못 정했어요. 아, 그러세요?
이거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저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나무 그 타일 같은 거 있죠. 네. 뭐 그런 것도 되게 이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나무가 타일이 여기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결을 내주면서 여기서도 묘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막 풀이 막 이렇게 자라서 올라와 있고 꽃 같은 거 이렇게 막 펴 있고 그 다음에 덩쿨 같은 거 이런 데 막 조금 가마져 올라가 있고 그러면은 네. 여기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도 나고 잘 나오겠죠. 예.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그런 것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보통 이제 이런 집들 보면은 이런 데다가 화단 같은 거 놓고 화분 놓고요. 풀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꽃도 놓고요. 막 그렇게들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네, 그렇게도 하시고 네, 그래서 하나 그냥 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튼 요거는 그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레퍼런스 좀 더 찾으셔가지고 한번 반영 한번 해보세요. 네. 하셔가지고 저기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블렌더는 요 정도 속도면 굉장히 빠르시고 좋은 것 같아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브러시는 아직 못 해보신 거죠? 네. 아, 그러셨구나. 이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아, 지브러시로 있다가 오늘은 조금 더 딥하게 나갈게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네, 뭐, 아직 녹화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한 부분도 있기는 할 거거든요. 이따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정리 잘 하셨는데요? 오, 정리 잘 하셨다.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수정 요청드렸던 게 여기 없었고, 근데 뭔가 화질이 떨어져서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화질이 떨어져요? 이 원본이랑요? 아닌가? 아, 네, 이거, 좀 약간 흐릿하게 보여서. 그거 제가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올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티가 안 나는 것 예, 같아요. 원본이 훨씬 퀄리티 좋기 때문에 제가 다현씨 한 뭐 5월 중이나 해가지고 시간 네. 되시는 분들 한번 주말에 예, 한번 저희 모일게요. 모여가지고 제가 요거 네. 포트폴리오 정리 한번 싹 해드릴 테니까 네. 네, 원본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다현씨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정 괜찮으신가요, 혹시? 네. 아, 그러시구나. 수윤이는 지금 주말에 역대급 바쁘고, 그지? 수윤이 어디 갔니? 네네. 어, 어. 바빠요. 아, 그치. 그리고, 잠깐만. 세림씨. 네. 세림씨는 토요일 날 평소에 어때요? 토요일이요? 토요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훈씨는요? 저는 주말마다 자취방 가서 뭐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아, 바쁘시구나. 요즘 계속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훈씨는 다른 날로 한번 맞춰볼게요. 상호야, 네. 너는 하, 외주해야 되지? 어, 지금 그 중간 단계는 하긴 했는데 3D를 조금 활용하긴 했거든요. 응. 아주 조금. 네, 근데 이거 뭐지? 이거는 약간 사람 뭐지? 오브젝트 그거 다 뭐지? 가져와가지고 빛만 센 거라 가지고. 어. 네. 아니 그건 그렇고 기대. 나 네. 나는 너 토요일 날 시간 평소에 아, 괜찮은 거야.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언제쯤 말씀이지? 그 30일에 말씀. 아직 미정이야. 아니야. 31일 날은 그때 세미나 일정이 있는 거고 네네네. 그 전에 한번 모일까 해서 네, 저는 중순쯤이나 날짜 픽스되면 얘기 한번 해줄게.
아, 네, 알겠습니다. 음, 내일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 네, 잘 모르겠습니다. 5월 정신없네. 5월 초는 연휴가 많아가지고 뭐 놀러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아, 거기다가 이제 어디 가면 맨날 사람 꽉 차 있어서 들어가기도 힘들겠네요. 네. 5월에는 어딜 가나 사람 정말 많아. 놀러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어디 지방 놀러 가도 차 엄청 막히고 공항도 사람 많고. 음, 일단은 제 생각인데 10일 날 10일 날? 10일 날 어떠세요? 다들? 10일, 잠깐만요. 저 그때 약속 10일이요? 아니면 딱 11일은 아니죠. 10일이죠. 딱 10, 10. 네. 10 괜찮아요. 10일 토요일 날. 돼요. 다현 씨도 되고요. 네. 저기 상아야 너는? 일단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일단 비워놓겠습니다. 예. 아, 최대한 비워놓겠습니다. 아무튼 뭐 무리할 거 없고, 하여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그 전에 알려줘도 되니까 일단은 네. 10일 날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현 씨, 세림 씨. 네. 예, 그 다현 씨는 노트북 있으세요 혹시? 있긴 한데 너무 오래돼서 아, 포토샵은 돌아가죠? 어, 포토샵 삐걱삐걱거리나요? 2015년형이거든요. 15년이요? 와, 장수하셨네. 그럼 대학생 때 올해 쓰던 건데 대학교 와, 그러시구나. 인터넷 서핑만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2015년이요? 2015년이면은 저 대학교 졸업할 텐데. 그 정도면 한 저도- 1060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15년도 5월 달에 졸업을 했으니까 맞아요. 저는 초창기에는 대학생이었네요, 저도. 어, 다현 씨랑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겹칠 거야. 저기 세림 씨는 노트북 지금 그거 계속 고장난 거죠? 네. 그거 한번 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화 컴퓨터 잘하는데. 네. 상화 컴퓨터 잘해요. 하드웨어가 혹시 고장나니까, 네네네.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는데 마더보드요. 예. 컴퓨터 안 켜져요? 예. 그거는 AS한테 가야 되긴 해요. 이건 고칠 수가 없어. 예. 커피 네. 쏟으셨다고. 아, 일단 다음 솔- 주 수요일 날이나 그거 보고 알려줘봐요. 또 궁금하네. 근데 메인보드가 너무 위험한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아예 분해를 해가지고 물로 하는 건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물로 한번 헹구시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한번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봐요. 분해가지고. 이미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저 갔네. 배터리도 터져가지고 그렇고 갔네. 그 마우스 패드 쪽도 뭐 접착제가 녹아가지고 좀 헐렁거리고 일단 메인보드가 솔직히 문제긴 한데 혹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버리는 게 맞을 거고요. 왜냐면 거기에는 납땜들이 다 녹았을 거예요. 야,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품 중에 이제 살아있는 애들만 전력 체크해가지고 빼내면 돼요. 살아있는 애들만. 예. 음, 네, 죄송합니다. 네. 잘 해결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만약에 없으면은 일단 제가 장비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없으시면은 외장 하드에다가 원본만 좀 담아 오세요. 그러면. 부분이요? 맞다. 원본도 없어진 거죠, 세림 씨.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거 포트폴리오 타격이 너무 큰데? 예.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몇 개는 날라갔어도 좀 그래도
몇 개는 근데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아. 잘 모르겠네요. 아, 괜찮아요. 5월 달에 2배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가능성 있어요. 네. 저도 옛날에 외장하드 하나 다 날려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 그런가요? 알아요. 아니, 맥에다가 꽂았다가 윈도우에 꽂았는데 네. 갑자기 안에 있는 게 인식을 안 하더니 다 사라진 거예요, 폴더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작업했던 것들이. 몇 년, 아이고. 예. 근데도 그 이후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용량이 한 3기가가 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초창기 했던 거 많이 날려먹었는데, 예, 괜찮아요. 원래 그런 일이 있어야지 발전도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어야지 좀 정신도 차리나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내가 이 예전에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작업 열심히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없어지고 나면 다시 뭔가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게 돼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날짜 확정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다현 씨 요거 보시면은 이거는 잠깐만. 아, 요거는 따로 이렇게 글씨 폰트 정해놓고 하신 거예요, 혹시? 에? 글씨 폰트 하나로만 통일해가지고 정해서 쭉 하신 거죠? 네. 아, 잘 하시긴 했는데 조금만 살짝 키워주면 어때요? 이요? 예. 네. 그리고 요거 조금만 네,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근데 정리는 되게 깔끔하게 너무 잘 하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거 말씀드렸었던 거였고 그리고 요것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뭔가 괜찮기는 한데 여기 조금만 좀 다듬어 주실 수 있으세요? 다듬는다는 게 네, 지금 여기가 너무 딱 적나라하게 타들어간 느낌이라서 약간 이게 맞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은 약간 이렇게 쿠션 같아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아, 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아예 요런 식으로 좀만 아예 통으로 다듬어 주시면은 네. 네, 괜찮을 것 같고 풀 좀 섞어 주셨구나. 아, 풀 제가 요거 잘 하셨는데 이거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여기 앞쪽에다가도 약간 아, 요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네. 티가 안 났나 봐요. 아, 네. 조금 더 강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아예 그냥 비슷한 톤으로 덮어주시고 이렇게 덮어주시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덩어리진 느낌으로 좀 요거랑 보면 좀 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좀 섞어가지고 그렇게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다 너무 좋아요. 여기하고 조금만 손보시고 이거 끝내실게요. 다현씨 혹시 들리시죠? 에? 끝내라고까지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끊겼나 보다. 네, 여기 부분에 요 정도만 수정 한번 해주시고, 요거 있죠, 요거. 네. 전체적인 톤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네, 그리고 이거 끝내시죠. 네네. 네, 이거 다른 거는 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원본 잘 가지고 계시고 일단 제가 잘 봤습니다, 다현 씨. 네, 다음으로 저기 세림 씨. 네, 네, 저 죄송해요. 마이크가 인식이 잘 안 되네요. 마이크가 그러니까 이거 디스코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디스코드가 다른 반에서도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 세림 씨 장비 문제 아닌 것 같아. 디스코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 이번에는 살짝 건물 주위에 붙일 독초 같은 느낌의 이게 독초 다육이라던가, 컨셉인 거예요, 네. 전체 다? 오. 네. 와, 이것도 뭐 레퍼런스 보고 하시는 거죠? 네, 그냥 여러 개 펼쳐놓고 그냥 음. 그리는 그렇구나. 중이에요. 와, 근데 스케치 선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느낌이? 아, 뭔가 애써서 막 진짜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가볍게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네. 쉽게 그렸어요. 그- 스케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독초 같은 그런 느낌이 와닿아요. 다행이네요. 예. 이런 것도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독초 중에 이렇게 막 아래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느낌. 축 처져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포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그런 느낌이랑 나뭇잎도 그냥 요렇게 있는 나뭇잎이 아니라 요렇게 막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세림 씨. 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세 개가 지금 다 똑같은데 네, 요거를 하나는 조금 이렇게 조금 굵게 요런 식으로 잡고 네. 뭐 약간 요런 식으로 해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여기 막 이렇게 막 꼬여져 있고 그런 거 있죠. 아, 네, 네,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최대한 이런 형태들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다 잘하셨고, 이것도 다 괜찮으신 것 같고요. 이건 약간 박쥐 같은 거 이렇게 참고하신 거예요? 아, 번데기 참고했습니다. 번데기? 누에고치 네, 약간 그런 거. 네. 이건 다이너마이트인가요? 막 폭탄 같은데? 이거는 그거 참고했어요. 그 뭐죠? 그 코랄 리프 있잖아요. 그, 코랄? 그 바다에 있는 그 식물들 있잖아요. 네. 산호들 참고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이것도 형태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그냥 가볍게 하셨구나. 네. 그쯤에서는 뭔가 아이디어가 더 안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가끔 이런 거 하나씩 있어주면 좋아요. 다 완벽하면 재미없어요. 이것도 약간 그 무슨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벌레 있잖아요. 네. 막 좀 징그럽게 생긴 거 그런 거 좀 참고하신 것 같은데. 근데 형태 되게 네. 잘 잡으셨다. 네, 이거는 이렇게 막 이거는 사냥뿔 사냥뿔. 참고했어요. 그러셨구나. 와. 그리고 얘는 그냥 다육이 식물에다가 그냥 하나 아, 얹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요소들이 다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네, 잘 표현된 것 같고 이 중에서 뭐 몇 개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일단 그냥 그린 거여가지고 네. 아마 저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랑 이거 되게 재밌게 잘 표현된 것 같긴 해요. 그냥 네. 컨셉만 봤을 때.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다 잘 하셨고 네. 여기다가 나중에 그 페인팅도 올리실 건가요? 예, 아마 풀업 중 하나로 일단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것들을 여기 이거 뭐 잠깐만요. 아까 그 스케치 하신 거를 갖다 여기다가 다 이렇게 섞어 주신 거죠? 아, 이것도 다른 아, 디자인이에요. 이건 또 다른 그냥, 거예요? 아, 예, 뭔가 색깔만 봤을 때, 뭔가 섞였나? 약간 이랬는데. 음, 그냥 일단 계속 뭐, 이런 식으로만 하기에 좀 심심해가지고, 그냥 네. 아예 건물에다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 이거는 그러면은 다 끝나신 거죠? 네, 일단 스케치로서는 끝난 것 같긴 해요. 잘하셨네. 이제 그러면은 어디 하셔야 될 그런 거 있나요? 아마 진짜 풀업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프랍 위주로. 네, 그 이제, 찻집 컨셉이어가지고, 살짝 네네. 그 포션 찻집 컨셉이어서, 네. 뭐 살짝 다과 종류라든지, 뭐 주전자라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그러시구나. 네. 일단은 식물 요거 플랜트 자체는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네, 혹시 뭐 더 하셔야 될 거 없으시면은 프랍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보면은 저는 그래도 되게 잘 표현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통 이제 이게 컬러가 들어갔으니까는 이 건물까지 막 컬러를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 다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근데 이거 지금 아까 전에 지훈 씨가 이 뒤에 거 하고 계시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이거는 네, 지훈님이 먼저 그 러프 스케치 같은 거 일단 보내주셨거든요, 여러 개.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자까지만 픽스가 된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뭐 디테일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열어주시고 애매모호한 데는 이런 걸로 좀 덮어주신 다음에 이런 흐름 표현을 해주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세림 씨, 지훈 씨가 나중에 더 하셔가지고 넘겨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요런 느낌으로 좀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면 네. 예, 되게 이렇게 짜잘한 꽃들하고 이렇게 큼지막한 거하고 해가지고 잘 섞어 주셨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세림 씨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풀업 하셔야 되니까 그거 바로 좀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네. 제가 지훈 씨하고 수윤이하고까지 보고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그리고 블렌더 지브러시 잠깐 다시 한번 좀 나갈게요. 네. 네, 그러면 저기 지훈 씨 한번 볼게요. 네. 지훈 씨는 지금 여기까지 하신 거죠, 그러면? 네네. 공중 스팀 카페 아이디어 스케치? 아, 이게 카페 그 카페인가요? 공중 스팀 카페? 그럼 어떤 느낌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잠시만요. 네. 약간
제가 방금 사진 하나 올려드렸는데 예. 이런 느낌의 카페입니다. 공중 스팀 브루 카페. 마도학자가 약초 실험장 스팀. 정말 스팀펑크라는 거를 강하게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레퍼런스로 그런 거 조금 참고해 보시면 어때요? 막 커피 로스팅하는 그런 느낌들 있죠. 옛날 막 네네. 앤티크한 그런 장비 같은 거, 우드, 네. 네, 약간 그런 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레퍼런스는 다 너무 잘 찾기는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시면은 이쪽 네. 부분에 들어가야 될 레퍼런스를 요것만 찾는 게 아니라 좀 더 찾아보시고 그거를 그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여기를 참고하고 이 밑에는 이거를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더 해보겠습니다.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레퍼런스를 그래서 많이 찾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것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훈 씨 지금 잘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좀 더 과감하게 변화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딱 너무 정적이죠. 그러니까 되게 강하게 확 잡아줄 부분은 잡아주고 좀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면서 그런 식으로의 조금 느낌이 있으면 어떨까? 지금도 뭐 이런 거 보면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너무 또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거를요 가지고 와서 여기 약간 물탱크처럼 이렇게 크게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중간중간에 달아주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없고 자잘한 것들만 이렇게 막 있잖아요. 물론 밀도는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만지면 부셔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좀 잡아주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밑에 것도 이거 레퍼런스 찾아주신 거 있죠.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좀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재밌는 그런 쉐입으로. 네. 네,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막 크게 튀어나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좀 보시고 일단은 여기서 더 들어가시지는 마시고 여기서 레퍼런스를 더 많이 짜집기 해가지고 군데군데 이거 다 더해서 믹스 시켜 주신 다음에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 그 저기 프론트만 잡고 계신 거죠? 네, 일단은 최대한 아이디어 먼저 이렇게 해서 추가해볼게요. 네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 정면에서도 최대한 대칭적이게 보이는 거를 피해 주셔야 되고요. 사이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처음에 잘 잡아주면요. 나중에 3D로 딱 구현했을 때 더 입체적이고 더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이 나올 거고 여러모로 더 퀄리티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악기 부분만 조금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제 여기서 변형을 조금 시켜 줘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지훈 씨도 다현 씨처럼 그 좀 약간 비슷한 느낌들이 조금 있어요, 지금. 그래서 두 분은 조금 이렇게 왜곡을 좀 더 해가지고 좀 재미있는 요소, 시대적이나 아니면 연출적인 그런 요소들 있죠? 그런 거 좀 넣어가지고 한번 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서 요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윤아, 네. 너 올린 거 봐줄게. 네. 음. 저 모델링한 것도 턴어라운드 보내드릴까요? 있으면은 보내줘. 땡. 이거구나. 잠깐만. 다 모델링 한 거지, 수윤아. 네. 이거, 수윤아, 너 이거 얼마나 걸렸어, 너는? 이거 오늘 했어요, 오늘. 아, 오늘 하루 만에? 네. 야, 손 빨라졌네. 일단 아치 형이 좀 어려웠다고 했잖아. 일단 이것만 좀 세팅해 놓고서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블렌더 켰어, 소윤아. 네. 여기서 이제 아치형을 만들 때 방법은 되게 많아. 방법은 많은데 처음에 만든 게 어떻게 만들었어, 소윤아, 너는? 아치를 포기했어요. 아, 이때는 아예 안 한 거야? 위에 저거는 그냥 실린더를 이용해서 그냥 붙인 거고, 음. 이제 아치형이 될 만한 문 같은 거는 그냥 그려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안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아치형 만들 때 보면은 이게 몇 가지 방식이 있어. 네. 처음 거는 말 그대로 요거 실린더 있지? 네. 실린더를 놓고 사이즈 조금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거 로테이트 해가지고 잠깐만 요렇게 돌려볼게. 그러면은 요거 그냥 90도로 맞추고 그랬을 때 여기 이쪽 부분 있지? 여기 밑에 네. 여기 부분을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3번으로 딱 놓고 여기 보면은 와이어프레임이 이렇게 연결된 게 없단 말이야. 네. 연결된 게 없으면은 우리 이거 기억나? 나이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부분 있잖아. 네. 여기 이렇게 잘라주고 저 뒤에 거는 그냥 다 날려줘도 돼. 페이스에서 그러면 요것만 남지. 네. 요것만 남으면 여기서 이거를 잡고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 있잖아. 네. 여기를 네. 2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주는 거야. 음. 요런 식으로. 그러면 아치형 나오지. 네. 문이 딱 나온단 말이야. 요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것도 있어. 만약에 박스를 만들어, 먼저 이렇게 큐브 요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엣지하고 여기 엣지를 잡고 컨트롤 B를 누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준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그먼트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세그먼트요? 여기. 그러니까 처음에 베벨을 하면은 컨트롤 B 해가지고 베벨을 하고 방금 그 땡긴 거 있지. 네. 여기랑 여기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 지금 이게 내가 8로 돼 있잖아. 근데 네. 1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집처럼. 근데 집 모델링 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이거를 올리면 라운드가 더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아치형 되지. 응. 이렇게 되고 여기 중간 부분에 요거 처리해 주는 거 있잖아. 네. 굳이 여기까지 다 처리를 안 해줘도 페인팅을 위에다 어차피 할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 거 있어. 여기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요런 식으로 그냥 하나짜리를 했어. 근데 여기를 만약에 내가 몰고 싶어. 네. 그러면은 여기서 탭키를 누르고 이거 있지 벌텍스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드래그해서 요거 두 개만 잡아줘. 네. 그 다음에 M키를 눌러보면은 머지라고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at 센터 중앙으로 요렇게 네. 하면 모아지는 거야. 붙어. 저 기능 많이 써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 써 모델링 할 때. 음. 안 그러면 하나씩 언제 다 땡겨가지고 거기다 서로 다 묶어버릴 거야. 그지? 네. 그리고 이것도 이거 누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M키 눌러가지고 여기 보여줬잖아. 하나 더 보여줄게. 이거를 잡고 그 다음에 옆에 거 이거 벌텍스를 하나 더 시프트를 누르고 눌러봐. 네. 그 다음에 여기서 M키를 누르면은 방금 나왔던 거랑 또 다르게 나올 거야. 네. at center 우리 이거 했었잖아. 여기 네. 밑에 보면은 at first하고 last하고 이렇게 두 개 있어. 네. first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 봐봐. 자, 어떻게 됐어? 여기 있는 게 일로 갔지? 중간으로 네. 이렇게 확 같이 몰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여기 가서 붙어버렸지? 말 네. 그대로 첫 번째 선택해주고 두 번째 선택해준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해준 대로 몰아버리는 거야. 단축키가 M이에요? M? M. 두 개. 근데 이거 점 선택하고서 해야 돼. 아, 네. 그리고 뭐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지금 첫 번째 요걸로 하고 두 번째 요걸로 했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난 여기다 붙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M을 하고 at last라면 이렇게 붙지. 네. 뒤쪽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선택한 거 마지막에 선택한 걸로 붙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머지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은 요것도 편할 거야. 그 베벨 기능하고 많이 쓰인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까 전에 내가 베벨 알려줬던 거 있잖아. 네. 그 방식하고 세그먼트 올려주는 방식하고 요 방식하고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네. 요거 참고하면은 좋을 거야. 네. 요거 참고하면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요런 거를 위아래 좌우 해가지고 나는 막 만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요렇게 하나 해놓고 네. 이거 복사해가지고 로테이트 있지. 네. 카메라 잘 맞춰준 다음에 지금은 복사가 안 됐네. 복사를 하고 로테이트 하고 Y가 아니라 X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나중에 머지 해가지고 같이 합쳐주기도 해. 음. 컨트롤 J 눌러가지고 합쳐졌지. 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편해. 음. 아무튼 아치형 해결됐지? 네. 응. 그래. 아치형이 많이 쓰여. 이거 해놓은 걸로도 뭐 어떤 모양이든 그냥 쉽게 만들 수는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문 같은 거 있어. 문 네.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그 또 여기 겉에 프레임만 만들어 놓고 안에는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 네. 그런 것도 저기 할 때 많이 쓰여.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더 알려줄게. 그 프레임 같은 거 만들 때는 여기서 이제 그 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요걸 네. 해도 돼. 인셋 우리 배운 거 있지. 네네. 요렇게 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려도 돼. 아이고. 요거 없애도 돼. 없애도 되고 아니면은 그 겉에 있는 엣지 있지? 네. 요거 잡고 요렇게 다 잡은 다음에 익스트루드. 근데 익스트루드 할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야. 이 키를 눌렀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커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계속 따라올 거란 말이야. 네. 이럴 때는 이 키를 누른 다음에 양쪽으로 다 벌어지게 하려면은 사이즈를 해야 되겠지. 네. 이 누르고 사이즈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커진단 말이야. 근데 이 밑으로 너무 쳐졌지? 그러면은 G 누르고 Z 눌러가지고 요렇게 맞춰줄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부분은 턱이 있지 않으면은 여기는 없애줘도 좋잖아. 네. 그래서 요거 없애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올려준 거 한번 보자. 이거 봤을 때 전체적으로 되게 잘 잡았거든? 라이팅 같은 것도. 네. 근데 라이팅 일부러 이렇게 세게 먹인 거야? 이거 이렇게 대비 세게 해서 스케치 하려고. 그러려고 아이, 그랬구나. 네, 그럴 이거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밀도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케치에서 공유하기로 했어요, 언니랑. 그렇구나. 되게 네. 뭔가 진짜 스케치적인 느낌도 들고 되게 라인 그런 느낌 있지? 라인 스케치 한 거. 막 네. 이렇게 저기 뭐야 요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혹시 일부러 요렇게 해준 건가 싶었어가지고 물어본 거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 이거는 네. 약간 컨셉이 그건 거지? 약간 현대식 같은 그런 건물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 언니랑 세계관이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이버펑크지만 그때 감성이 남아있는 마을이었잖아요. 그 설정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카페 한 거고 언니는 이제 골동품 가게 한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렇구나. 카페? 네. 그러면은, 이게 네. 카페라고 하면은 나는 조금 더 디테일이 재밌게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 네. 그냥 저기 뭐라 해야 되지? 스팀펑크에 들어갈 법한 요소들 있잖아. 아까 지훈 씨 그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좀 뭐 크게 이런 스팀펑크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이런 파이프들도 여기 뭐 들어가 있고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크게 딱 잡아주는 거 이런 거 너무 좋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을 넣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맞다. 저게 설정상 음. 저 카페가 그거거든요. 노래할 수 있는 카페 있잖아요. 공연은 약간 재즈바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카페에 음. 안에 이제 아쿠아리움이 내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 아쿠아리움이 수조가? 있구나. 수조가? 그래서 저 큰 동그라미 안에 이제 물고기들 돌아다니는 거 보여지고, 아, 그래? 네, 왼쪽에 약간 기다란 기둥 있잖아요. 약간 회색으로. 왼쪽에 바로 옆에, 그 동그란 거 바로 옆에 있어요. 왼쪽 아래, 바로. 왼쪽 아래? 이거? 아니요. 그 동그란 거 바로 옆에, 왼쪽. 여기? 네네, 그런데도 이제 수조가 아. 보여지는 창문이라 저기서도 물고기 돌아다니고 약간 음. 그런 거 보여주려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네. 나는 전혀 몰랐어. 이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그쵸. 야, 그런 거 들어가면은 이쁘겠다, 수윤아. 네네. 일단은 그러면은 그 느낌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고 나는 전체적으로 막 그 뭐 비율 같은 거나 이런 게 네. 뭐 잘못됐다라거나 그런 거는 안 보이거든? 지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예를 네. 들면 막 건물이 막 진짜 막 위에는 크고 밑에 기둥은 조그맣고 뭐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네. 되게 지금 안정적으로 되게 잘 잡힌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모델링만 한 거지 라이팅 없이 거의 없이. 네. 똑같은 샷이네 거의. 맞아요. 음, 대비를 좀 더 조정해가지고 저기서 그림 올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볼 때는 나 이런 거 너무 좋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반대로 이런 게 있으면은 이쪽에도 살짝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게 있으면 어떨까? 사실 원래 약간씩 넣어놨긴 했는데, 일부러 뺀 거야? 앵글이 달라지면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면 그걸 좀 입체 있게 좀 해주면 어때? 입체기요? 좀 어떤 방면으로 돌리던지 간에 이렇게 튀어나왔다라는 거를 조금 아니면은 이게 없으면은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실루엣이 딱 요렇게까지만 보일 것 같거든.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채도나 명도 같은 걸로 더 끌어올려가지고 막 강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원경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상해지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냥 물어본 거고 뭐 여기서 더 재밌게 살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여기 정면에서 본 거는 그렇고 사이드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게 반대로 거의 눈에 잘 안 들어오네. 근데 저게 약간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 전광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온 사인 전광판 보면은 아, 저렇게, 네, 크게 있는 거. 음. 그런 거 생각하고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도 뭔가 저런 거 조그맣게 막 이런 식으로 달리면 좋겠다. 좀 이거 작은 버전으로. 근데 아마 그거는 다 그림으로 올릴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림으로? 그런 포인트들은 음. 블렌더로 잡기에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 실력으로는. 그치. 맞아.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뒷면이야? 네. 아, 뒷면 괜찮네. 어. 뒷면은, 옆면이구나. 옆면도 아까 전에 그러면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겠네? 그 위에 페인팅으로? 그쵸. 근데 조금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구조 자체는 조금 다르게 생겨가지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 그러면은, 다현 씨랑 한번 잘 의논해가지고 한번 잡아봐.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틀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하자. 네네. 네, 그러면은 저희 10분간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다시 수업 진행할게요. 좀 이따가 그 블렌더에서 베벨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뭐 보여드리고 지브러시 조금 진행을 할게요. 저희 블렌더 그 베벨 관련해 가지고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지금 블렌더 켜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큐브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네. 만들면은 어떤 차이냐면은 요거를 에딧 모드로 가서 요 엣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요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B를 눌렀을 때 보통 이제 모델링 하실 때 요렇게까지 하고 위에다 페인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위에다 페인팅만 할 목적으로 하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라이팅을 잡을 때 있죠. 라이팅을 잡아서 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쉐입은 그냥 위에다 페인팅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그 세그먼트를 1로 주시고요.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주시면은 이 위에다 그냥 칠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캐주얼 하시는 분들 있죠. 캐주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세그먼트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 잠깐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뭐가 다른 건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쪽에서 여기만 잡고 베벨을 이런 식으로 하나는 줬어요. 하나는 조금만 줘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를 1로 줄여볼까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렌더링 모드로 간 다음에 여기 보면은 라이트 있죠. 라이트를 이렇게 하고 조금 세게 바꿔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정도로 되게 은은하게 했다고 가정해보면은 여기 하나 하고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왔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네. 네. 이쪽하고. 그래서 이런 데는 나중에 이거 스펙을 조금 더 이제 올려주면은요. 나중에 이제 느낌이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 되게 스무스하고 여기는 되게 날카롭고.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사이파이 할 때 있죠. 사이파이 보면은 이렇게 각진 거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은 무기 그런 프랍 디자인 같은 거. 상호야, 너 총 좋아하잖아. 네, 맞습니다. 총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날카롭게 다 되어 있잖아. 군데군데. 네, 네, 맞습니다. 요렇게 잡고서 하면은 되게 편할 거야. 음, 그거를 바로 페인팅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네, 막 찌그러질 수가 있거든. 그 쉐입 자체가. 네, 근데 맞습니다. 요렇게 잡고 나면은 되게 풍성해지고 풍부해지고 좀 그런 게 있어. 이게 지금은 티가 잘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티가 많이 나냐면 이제 쉐이더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네,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하나 설정해주고 이것도 여기다 설정을 해줬어. 그 다음에 여기서 색깔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이거는 조금 뭐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 이런 식으로 하고 메탈릭으로 이렇게 좀 올렸어. 네, 그 다음에 오토 스무스 주고
그럼 이 부분하고 완전 다르지? 네,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메탈이 들어가면서 더 확 차이가 나버려. 그냥 모델링일 때도 차이가 나지만 쉐이더가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차이가 나고 나중에는 이제 질감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 그래서 저런 거 베벨을 어디에다 얼마큼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음, 그리고 베벨 관련해서 조금 더 응용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거를 만약에 사이파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조금 키우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요. 다시 모델링 모드로 가져가고 이거를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길게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엣지가 이거 하나죠, 하나. 여기 하나인데 엣지를 만약에 여기다가 더 추가했어요. 지금은 자연물 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사이파이 같은 거 할 때 보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고 가정한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나는 만약에 엣지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요 엣지를 잡고 요렇게 만약에 위로 올리잖아요. 요렇게 올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요런 식으로 조금 만들었어요. 사이파이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상아야, 너 이런 거 많이 봤지? 네. 어.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잡힐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나는 여기를 좀 이건 너무 날카로운 것 같고 약간의 베벨을 더 주고자 싶어가지고 베벨을 이렇게 했어. 진짜 미세하게.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좀 넣어준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부드러워졌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것만 뭐 엣지를 뭐 이런 식으로 더 나눠줘도 되고. 그래서 아, 이거 요거는 딱 어딘지, 예. 대충 어떤 건지 알겠지? 네. 오, 그래서 베벨 가지고 응용을 가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요렇게만 전체적으로 다 잡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나중에 사이파이 하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만 하고 렌더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글레이징만 조금 넣어가지고 끝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이파이에서. 네. 예. 왜냐면 이거 브러쉬로 깔끔하게 잡으려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브러쉬 일단 좀 나갈게요. 네. 아, 강사님 혹시 네. 저번에 어떤 키를 누르는지 살짝 프로그램 같은 게 다 깔려 있었잖아요. 키? 어디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거죠? 아, 살짝 뭐 이제 만약에 뭐 A를 누르면 이제 A를 눌렀다고 이게 나오는 그게 있었는데 그거. 혹시 이거 켜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 잠깐만. 제가 그때 안 보내드렸었나? 여기다가 다시 제가 켜드릴게요. 요거를 이거 블렌더 그거군요. 네네. 네, 애드온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이거 블렌더예요, 블렌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블렌더에 이거 그럼 지브러쉬에는 없는 거죠? 지브러시에는 없어요. 이런 애드온. 네. 네. 제가 근데 키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라이트 박스 끄고
제가 저번에 요거 기능 관련해서 쭉 설명드리고 오른쪽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쌤씨 혹시 제가 오른쪽 거 설명 다 드렸나요? 오른쪽 거는 이제 그 살짝 스크롤 줌 이런 거 알려주셨고요. 거기까지만 제가 알려드렸죠? 예, 그러면, 아마 여기 그랬던 것 다시 같아요. 한번 볼게요. 맞아. 여기 있는 것들 좀 알려드리고 했던 것 같아. 이거 제드랑 G서비랑 이런 것들. 네. 여기 보시면은 저 일단 라이트 박스 가가지고 일단은 요렇게 뭐 그냥 사람 다시 가지고 와볼게요. 네, 요렇게 가지고 오면 요거 키는 다 아시죠? Alt 키 누르고 바깥쪽에 누른 다음에 Alt 떼고 이렇게 좌우로 마우스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리고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기 클레이 빌드업이랑 무브 툴이랑 브러쉬랑 그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 서브툴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눈이랑 아, 네네, 눈이랑, 이거. 예, 이거 분리돼 있다. 음악 꺼졌어가지고. 예, 이거 분리돼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지오메트리까지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은 요거 다 끄고 저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서브툴에서 이거 비저블 카운트라고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숫자를 늘리면은 여기가 칸이 늘어나고 이거 줄이면은 다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치면은 그 레이어 있는 그 칸 있죠. UI. 네. 그쪽 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눈 표시가 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여지죠? 네. 이게 실제로 지금 액티브 돼 있는 상태는 아닌데 이렇게 그냥 잔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저는 그 인서트를 눌러가지고요. 인서트를 눌러가지고 스피어를 한번 꺼내 볼게요. 스피어로 바뀌었죠. 스피어로 바뀌고 지금 다른 거는 요거 누르니까는 눈 표시가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비활성화 됐다라고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회색깔로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눈 표시가 켜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은 이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맞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게 있어요. 이 화살표가 밑에 있는데 요거를 위로 하시면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하면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뉴 폴더라고 있죠. 여기다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ABC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폴더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포토샵에서 보면은 그 레이어끼리 그룹 시켜주는 거 있죠?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 비저블 카운트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3D 막 하다 보면은 네. 그러면은 그때 이 파트가 어디 있었던 거더라 막 찾기 헤매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물론 Alt 키를 누르고 활성화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하얗게 변하면서 활성화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만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어요. 듀플리케이트. 네. 이거는 요게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듀플리케이트 하면 복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누르면은 아래에 하나가 생길 거예요. 이거 일단은 저는 하나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요렇게 아래 하나가 생깁니다. 똑같은 게. 요렇게 생기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듀플리케이트를 했는데 만약에 필요가 없어요. 딜리트 누르면은 여기서 나중에 복구 불가한데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OK 누르면 다시 지워져요.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하면 다시 생기죠. 근데 듀플리케이트 했는데 이제 듀플리케이트 한 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똑같은 위치에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무브 툴을 누르고 이거 옆으로 살짝만 빼주면은 똑같은 자리에 복사됐던 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눌러 보면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Alt키 누르고 요거 클릭하면은 요로 갔다 일로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요렇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머지라고 있을 거예요. 머지. 뭐지? 바로 밑에 머지라고 있는데 그 머지가 네. 아까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3D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툴이긴 하거든요. 정말 제가 아까 전에도 그 수윤이한테 알려주면서 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시피, 그 블렌더에서 아까 머지 있었잖아요. at center, at first, at last 뭐 요거 있었죠. 네. 네,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머지를 눌렀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머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머지 다운이라고 있는데 이 머지 다운을 누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보면은 요게 선택이 돼 있단 말이죠. 요게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게 있으니까. 말 그대로 밑에 있는 거를 머지 시킨다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거하고. 네. 근데 밑에 걸 누르잖아요. 비활성화로 바뀌어요. 밑에 대상이 없거든. 그래서 요렇게 잡고서 머지 다운을 딱 누르면은 또 똑같은 메시지 뜨죠. 네. 여기서 OK를 하는 순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붙어버리고요. 예. 요렇게 붙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모양 두 개를 난 좀 다른 모양으로 합쳐보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저기 무브 툴 있죠. 무브 툴. 원래 이거를 겹치고서 머지 시켜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단 마스크 씌우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막 붙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붙었는데 이거를 머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칠했어. 근데 뭔가 이렇게 붙는 느낌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붙은 상태가 아니에요. 네. 예, 이게 붙은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 이거를 진짜 붙이려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 지오메트리 밑에 보이시죠? 요거 섭툴 말고 지오메트리. 네. 요. 아, 네. 네. 여기서 다이나메시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레졸루션을 조금 어느 정도껏 올려주세요. 뭐 요 정도? 뭐 400, 500, 600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멈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면은 이 다이나메시를 눌러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다이나메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를 조금 키우신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스무스를 해보시면은 이 경계선이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붙는 거 확인되시겠죠? 네. 예. 다현 씨도 여기 되시죠? 네. 네. 수연이는 안 돼요. 안 돼? 안 이거 돼? 이게 못 따라왔어요. 아, 그래, 그래. 잠깐만. 네. 라이브 켜놨네. 내가 한번 볼게. 아, 근데 이거 왜 이러는 건지부터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 거죠? 그거? 그거 내가 저기 강의에다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 저 액티브 돼 있어서 그래. 트랜스폼으로 가볼래? 어? 오른쪽, 네. 위에 상단에 있는 메뉴 있지. 요 위에 있는 상단 메뉴. 네. 거기 트랜스폼 네. 눌러봐봐. 네. 오른쪽. 그거, 이거요? 그 밑에 보면은 마우스 내려보면은 액티베이트 시메트리라고 있지. 그거. 이거. 네. 꺼줘. 네, 껐어요. 그러면은 어. 이제 되지. 네. 이게 양쪽에서 그 포인트가 지금 잡혀져 있기 때문에 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렇게 다 깨지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한쪽에서만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저렇게 해줄 때는 저걸 무조건 꺼줘야 되고 양쪽에 똑같이 적용을 하려면 네. 그때는 이제 액티베이트를 다시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얘를 복사해요?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를 한번 해볼래? 네, 했어요. 듀플리케이트를 하고 나서 네. 잠깐만 오른쪽으로 밀어봐봐. 뭘 어떻게 밀어요? 얘를요? 근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밀어도 맞아. 그 위에 게 켜 있어야 돼. 네. 그 눈 표시 켜볼래? 했어요. 그러면은 봐봐. 복제된 것까지 해가지고 원본하고 같이 이렇게 위치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네. 만약에 이거를 지금 조금만 더 겹쳐볼래? 빨간 색깔 화살표로 해서 왼쪽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그럼 여기서 네. 이제 머지를 시킬 건데 지금 네. 캐드 첫 번째 거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머지 다운이 지금 저렇게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야. 네. 근데 두 번째 거를 클릭해봐. 머리. 두 번째 거요. 응. 네. 그러면은 활성화 꺼 있지 저거 머지 다운.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누르고 다시 얼굴 네. 머지 다운. 그럼 이 메시지 뜨지. 그럼 여기서 오케이. 자,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머지는 됐어. 근데 네. 여기서 브러쉬로 끌어올린다고 해가지고 절대 붙지 않아. 여기 네. 밑에 보면은 폴리프레임이라고 보여? 그 오른쪽에 기능인 화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아래 내려오면은 그 아래 그거 눌러봐. 이거요? 네. 이렇게 눌러봤을 때는 똑같은 색깔로 같이 됐을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 네. 근데 다시 꺼봐. 그리고 저기 브러쉬로 이렇게 막 붙여봐. 브러쉬로요? 저기 브러쉬로 그 클레이 뭐 빌드업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그 경계 있지. 머리랑 머리 사이 붙은 경계. 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렇게 해도 저게 실질적으로 지금 붙은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정말 가까이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저기 막 면이 막 그 시프트 누르고서 막 저기 이렇게 스무스도 줘보고 해보면은 저게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이거를 저기 오른쪽에 보면 지오메트리라고 있지. 지오메트리 오른쪽에 아래쪽에 오른쪽에 중간에 그 오른쪽 이거요. 네. 그거를 누르고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 밑에 그 다이나메시 다이나메시. 그거를 256으로 돼 있잖아 지금. 네. 그거 한 3, 400 정도로 올려볼래? 네. 더 올려도 되고. 다이나메시 저거 주황 색깔 껐다가 다시 켜봐. 다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붙었어. 거의 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그 경계면 있잖아. 이렇게 문질러봐. 네. 이제 저거 이어진 오. 거 보이지?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이제 저거 하면 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컨셉 아트 하는 2D 컨셉 아티스트나 배경 쪽에서도 이제 막 돌 같은 거 이렇게 모듈러로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배웠던 머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다이나메시하고 굉장히 많이 쓰니까 뭐 이거 베벨하고 잘 알아놓으면은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내가 그 알려줬던 거 그거 기억나지? 저기 그 브러쉬 중에 클레이 스탠다드하고 클레이 빌드업하고 무브 브러쉬하고 네.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지? 네. 그리고 이제 무브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범위를 좀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뿔처럼 이렇게 솟아나는데 이렇게 크게 하고 하면은 이렇게 형태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다른 분들도 다 되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은 그 좀 폴리곤이 좀 무거울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 결 같은 거 보이죠 지금? 아니면은 되게 뭔가 좀 정리가 잘 안 됐다라든지 수인이 너는 그거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온 거니까는 정리 잘 돼 있을 거야. 근데 나처럼 막 이런 경우 있잖아. 이런 거는 한 방에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이나메시를 해가지고 몸통이 2개인 거를 갖다가 하나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이나메시 밑에 G 리메셔라고 있어. G 리메셔. 네. G 리메셔를 해서 뭐 타겟 폴리곤스 카운트라고 있는데 뭐 5라고 하든 뭐 4라고 하든 이렇게 임의로 한번 조금 조정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 리메셔를 눌러보시면은 G 리메시 여기 프로그레스라고 나와요. 여기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와이어프레임이 전체적으로 한 방에 다 정리가 돼버려. 이거 값을 늘리면 돼요? 아니면 좀 줄여봐. 늘리면 오래 걸려. 그래. 3 G 리메셔 저거 눌러봐. 그 버튼 위에 되고 있지. 지금 빠 움직이고 있지. 네. 응. 나는 끝났네. 좀 가볍게 만들어줄 때, 자, 이런 식으로. 네. 와이어 프레임이 좀 정리가 돼. 그러니까 저 숫자가 줄어들으면 줄어들수록 디테일은 많이 사라지고 대신에 정리는 깔끔하게 될 거고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거운 채로 그 디테일은 살아 있기는 할 텐데 그냥 정말 무겁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뭐 여기 뭐 계신 분들 중에 진짜 3D 쪽까지 뭐 아예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배경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캐릭터 아티스트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캐릭터도 컨셉 아티스트가 있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런 걸 잡을 때 캐릭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캐릭터가 있고 그 장신구 같은 거 있잖아, 수윤아. 네, 옷을 입히거나 장신구 같은 거 입히거나 네. 그러면은 그거 하나하나 카운트했을 때 폴리곤 개수가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좀 센스껏 좀 줄여주면서 해.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장신구가 너무 많으면 무거워지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3.47로 해놨지, 수인이 너는 지금. 네. 저거를 더 내려주든지, 그리고 오브젝트가 뭐가 없으면은 저걸 좀 더 높여줘도 괜찮겠지. 다른 데에서 카운트 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약간 용량이에요? 뭐, 그리고 어떤, 이거 사각형 이거 지금 픽셀처럼 생긴 거 있지? 네. 그거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많아지면 더 무거워져. 왜냐면은 우리 맨날 저기 섭디비전 해가지고 막 쪼개잖아, 면을. 네. 더 무거워져. 음, 더 쪼개는 대신에 디테일은 더 살겠지. 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3D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제 뭐 대충대충 넘어가긴 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는 것까지 욕심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작업할 날이 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기능 알고 있으면은 되게 좋고요. 요거 관련된 강의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것들은 뭐 거의 쓰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데포메이션 가면은 여기 그 밑에 있어, 밑에. 다현 씨랑 세림 씨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지금 근데 네. 제 그 뭐지? 잠깐만 화면 화면? 보여드리. 어디 혹시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얘가 계속 안 없어지. 어? 계속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뭐 갑자기 하나가 더 생겼거든요. 몇 근데 개 그게 안 없어져요. 저 섭툴 눌러보실래요? 섭툴? 그 위에 거. 그렇지. 레이어 하나지 않아요? 그 렉인가? 잠깐만. 이거 네. 이거 동그란 거 만드시고 나서 밑에 네. 어펜드 해서 이걸로 그냥 바로 누르셨구나. 그죠? 에? 잠깐만. 요게 잠깐만.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저거 잠깐만 볼게요. 여기 섭툴에서 좀 요것만 전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 인서트에서 네. 오펜드에서 요거 뭐 다른 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바꾸신 거 아니, 왜냐면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동그랗게 두 개 한 개. 그 보니까 오른쪽에 레이어에 없어요. 그거를 잠깐만 듀플리케이트 한번 해볼래요? 이거요? 네. 그리고 위에 것도 눈 한 번만 켜주세요. 눈이요? 저 오른쪽 레이어에 네. 요 눈. 네. 네. 지금 뭐가 저게 없어지질 않는데? 그니까요. 잠깐만. 이게 뭔지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서 꼬인 것 같아. 다시 해봅시다. 해볼까요? 네, 새로 여기 다큐먼트 가서요. 네, 저기 밑에 보시면은, 네, 뉴 다큐먼트 누르셔가지고, 아니요. 네. 네. 그리고, 저 렉이에요, 뭐예요? 버그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서, 네. 그 오른쪽에 섭툴에 있는 거 그냥 다 지워주세요. 저거 딜리트. 네. 응? 네, 그거, 오케이. 아, 그리고 그것도 오케이. 얘 뭐야? 그거는 기본적으로 뜨는 건데 그냥 됐고요. 네, 여기서 네. 지금 이게 동그란 구네요. 네, 저거 라이트 박스 해가지고 그냥 하나 네. 꺼내 보실래요? 저거 뭐 사람 얼굴도 좋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노노노. 네. 됐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듀플리케이트를 하나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단축키 중에 저거 무브 2 눌러보세요. 영어 2. 네. 빨간 걸로 옆으로 당겨 보실래요? 네.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머지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머지 다운. 네. 그거 위에 걸 잡으셔야 돼요. 지금 밑에 거 잡을 게 없어서 네. 그렇거든요. 됐어요. 이제 머지 다운. 오케이. 붙었어요? 네. 예.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스커팅을 해버리시면은 아, 네. 그래도 안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 다이나메시 네. 그 대담이죠. 밑에 그거요. 그거 잠깐 꺼줘 보실래요? 왜 뭘 자꾸 뭘 네, 거예요? 그거 주황색 잠깐 꺼보세요. 네. 그리고 네. 레졸루션을 한 400 정도로 올려주실래요? 500도 괜찮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다이나메시 다시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네.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무스를 누르고서 잠깐만, 이게 브러쉬가 저기 트랜스포즈로 돼 있네 지금. 저거 바꿔주세요. 브러쉬 무브 말고 뭐 클레이 빌드업이든지 아니면 스탠다드든지. 클레이 맨 위에 저기 있긴 하네요. 그 윗줄에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것도 되고. 네. 네.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지금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네네. 근데 지금 저거 같이 붙는 이유는 저거 액티베이트가 돼 있어서 그래요. 위에 저기 메뉴 바 있죠, 바. 지브러시 맨 위쪽에. 네. 거기서 이거 트랜스폼 그 밑에 내려보시면 액티베이트 그거 꺼주세요. 네. 네. 그리고서 해보세요. 되죠? 네. 네. 축이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됐어요. 이제 붙었어요, 이제. 네. 네, 그쵸? 네, 그렇게 되고.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지훈 씨는 뭐 다 아시는 거 같아서, 그죠? 지브러시 예전에 아. 좀 하셨었어가지고. 다 아시는 거 알진 않은데, 네. 알진 않은데 일단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모르시면 네네. 얘기해주세요. 전 어느 정도 좀 네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 아, 얘기하셨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그렇게 오래 안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러면은 다 따라오시는 거고. 야, 상호야, 예. 너 따라오고 있지? 저 진짜 죄송합니다. 예. 넌 영원히 외주만 하고 있구만. 알았어. 이게 다음 주부터 다 진짜 제대로 필이 들어오겠습니다. 예. 그래. 알았어. 네. 요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이제 요렇게 와이어프레임이 정리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쭉 내리시면은요. 방금 전에는 제가 이 모양을 그대로 듀플리케이트를 해가지고 붙이는 거를 같이 해봤죠. 근데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데포메이션이라고 있거든요. 데포메이션. 이 데포메이션에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미러라고 있어요. 미러에서 보면 지금 X축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Z를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러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그냥 반대로 뒤집혀져 버렸죠. 네.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서툴에 가서요. 요거 지금 선택되어 있는 요 레이어 있죠? 요거를 누르고 듀플리케이트를 하나 하고 나서요. 듀플리케이트를 하고 나면은 여기 눈 표시가 켜 있고 여기 첫 번째 거는 꺼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켜 주시고 그러면 양쪽이 다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다시 데포메이션으로 가세요. 두 개 다 활성화 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미러에서 X랑 Z랑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미러를 눌러보시면 이쪽으로 지금 겹쳐 있는 게 가버렸죠. 네. 예. 그리고 컨트롤 Z 누르신 다음에 Z를 끄고 X랑 Y로 한 다음에 미러를 하시면은 또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Y랑 Z랑 하면은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조금 붙게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하나만 설정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설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리고 X만 해볼까? X만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붙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반복해가지고요. 머지 다운을 하고 다이나메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림씨, 네. 세림씨 그 꽃 스케치 하신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독성꽃 같은 그런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들 있죠. 네. 그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네. 딱 알겠습니다. 원리 아시겠죠, 이제?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거. 그래서 지금 2D 아티스트들은 3D 웬만한 거는 다 다루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지금 2D 쪽 하고 계시지만 3D 쪽에서 조금 속도가 느리거나 빵꾸 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거 빨리 가서 메꿀 수 있는 정도의 좀 그런 감은 좀 있으셔야 될 거예요. 오. 네. 왜냐면 그림만 그려서 잘 되는 시기는 모르겠어. 지금 3D도 같이 좀 활용을 해야 돼서 확실한 거는 그게 완성도가 그만큼 되게 잘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냥 2D만 했을 때. 근데 시간에서 이미 너무 차이가 나버려요. 3D로 잡고 들어가는 거하고 안 잡고 들어가는 거하고 정확도하고 스타트 기준점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재질 표현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양감이랑 이런 것도 그렇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해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예요. 네, 여러모로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데포메이션 잠깐만 조금만 오버돼도 여기 있는 메뉴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제가 좀 알려드려가지고 다 정리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그래야지 주말 동안에 숙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미러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그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 옵셋이나 뭐, 로테이트나 사이즈나 이런. 근데 이거는 여기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런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밴드 이런 밴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스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비트는 건데 그런 거 있고 이거 플래튼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단면으로 확 쪼그라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트위스트는 이렇게 이제 꽈배기처럼 비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퀴즈 같은 거는 막 이렇게 좀 짜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는 말 그대로 우리 막 노이즈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거 이제 표현하는 거고. 인플레이트는 좀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버티 같은 경우는 중력이에요. 중력.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주는 거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응용하면서 연습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다음 시간에 또 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마스킹이 있는데 이 마스킹은요 컨트롤을 누르고 잠깐만
스탠다드로 가서 요거 컨트롤 누르고 요렇게 칠해보면은 이렇게 칠해지죠. 네. 저 누구 마이크 고장난 것 같은데요? 아, 이 잡은 말씀이십니까? 너구나. 네, 저 전화입니다. 그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칠하면은 이런 식으로 검정 색깔로 묻어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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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렇게 옆에다가 칠해볼래요? 이 위에까지. 그러면은 여기 칠해진 부분은 마스킹이 돼 있기 때문에 먹질 않아요. 근데 그 바깥쪽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죠? 오. 됐어, 소연아? 네. 그리고 이 소리 저기네. 세림씨. 네? 세림씨한테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소리요? 치직 계속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아, 그래요? 잠시만요. 네.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어떻게, 안 되면 놔두세요 그냥. 네. 된 거 같은데. 돼요? 네, 이제 안 나요. 아, 네. 예. 여기서 요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스크를 바깥쪽에 컨트롤 누르고 요런 식으로 응. 응.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뀌어요, 이게. 지금 여기만 선택돼 있고 여기는 선택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제는 요 컨트롤을 누르고 바깥쪽을 딱 누르면은 여기 부분이 다시 마스크가 먹고 여기가 이제 뚫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칠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드래그해서 할 수도 있고. 잠깐만, 이거를 이게 지금 두 개가 더블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마스크 이렇게 했었죠. 그럼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을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쫙 풀려요. 그리고 칠할 수도 있고 요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박스로 이렇게 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하이드가 돼요. 안 보여요. 여기만 보여.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바깥쪽 다시 클릭하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하이드 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다시 클릭하면은 다시 생겨나고요. 이거 마스크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우리 그 텍스처 잠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멀 맵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거는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다른 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플립을 눌러 보시면은 플립을 눌러보면은 이게 뒤집혀지는 거예요. 플립이 뒤집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쪽 면은 보이는데
이 면이 여기서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뒤집혀가지고. 근데 더블을 누르면은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플립을 다시 눌러가지고 뒤집어줘야 돼요. 이걸 이 상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가면은 맵을 추출할 때 있잖아요. 맵이 뒤집혀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위에다가 만약에 무슨 뭐라 해야 되지? 뭐 빨간색을 칠했어. 근데 빨간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면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래서 3D 파트에서 해야 될 문제들인데 3D는 이거부터가 시작이라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려드렸던 거고 밑에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기능들 몇 개만 더 알려드리고 다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블렌더로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익스포트 있죠, 익스포트.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여기 OBJ나 아니면은 FBX 있죠, FBX. 요걸로 해가지고 밖으로 뽑으신 다음에 블렌더에서 임포트 하시면 되세요. 되게 많거든요. 뭐 STL은 CAD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고지 해가지고 지브러시에서 다른 타입으로 또 뽑아내는 거고요.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FBX나 OBJ로 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런 오브젝트 같은 거 있죠, 막 돌멩이 같은 거, 그 집 앞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쌓아 주시는 거예요. 꾸며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로 만들어 주신 걸로. 뭐 아니면은 스케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위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강사님 그 질문 한 가지만 해도 괜찮습니까? 음. FBX 오브젝트 차이가 혹시 뭔지 궁금한데. 아, 그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와 요즘에. 네. 그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3D를 추출하고 그러니까 익스포트 임포트하는 형식은 맞아. 근데 네. OBJ는 오브젝트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네. OBJ 앞에를 딴 거거든. 네. 그래서 보면은 광고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저기 뭐야, 이런 폴리곤 개수가 굉장히 높잖아. 무겁잖아.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고퀄리티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쉐이더를 따로 잡아준단 말이야. 그렇죠. 네. 왜냐면 완전히 리얼하게 뽑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네. 식으로 페인팅 해가지고 가져간 걸 갖다 쓸 수가 없어. 광고에다 네. 그렇게 써버리면은 그 제품이, 이거는 진짜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다라는 거밖에 안 보이잖아. 그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OBJ로 무거운 하이 폴리곤으로 그냥 빼오는 거야. 그리고 텍스처 쉐이더를 따로 잡아줘. 네.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누가 봐도 이건 컴퓨터 그래픽인 거 알잖아. 네, 다 맞습니다. 티나잖아. 그래가지고 네. 오브젝트에다 텍스처까지 입혀진 상태를 같이 가지고 오는 타입이야. 그게 FBX. 약간 그래서 PNG나 JPG나 그 차이 비슷한 것 같네요, 뭔가. 네.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기 FBX로 이렇게 추출을 해버리면은 그 네. 임포트 했을 때 맵까지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보통. OBJ 하면은 이제 오브젝트만 가지고 오는 게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냥 텍스처 없이 딱 임포트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잠깐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얗게 들어와. 네. 회색깔로도 안 들어오고 하얗게 아예 그냥 요 상태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텍스처 작업을 따로 해야 되는 거야. 보통 그렇게 하지. 그래서 결국은 3D 쪽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알면 좋기는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지브러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쉐입을 잡고
뭐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블렌더는 되게 그냥 모델링 간단간단하게 박스 위주로 막 그렸잖아요. 근데 이거 지브러시는 좀 크리처 위주예요. 크리처. 그러니까 자연물에 특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파이는 지브러시 쓸 일이 거의 10%밖에 안 되기는 해요. 다 좀 딱딱하고 각지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 블렌더나 아니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쓰죠, 보통. 예,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하여튼 지브러시하고 블렌더하고 응용하셔가지고 주말 동안에 한번 좀 연습을 해보세요. 네, 연습해보시고 프로젝트도 지금 계속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브러시하고 블렌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다른 방식으로 다음 주부터는 좀 다시 접근을 할게요.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두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